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임대 사업을 하기에 딱 좋은 물건입니다. 말 그대로 매달 월세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물건은 바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60-4에 위치한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4,313번이며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입찰일은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입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일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는 8억 3,951만 1천원 현재 진행 중인 3차 입찰의 최저 입찰가는 4억 1,136만 1천원 즉 감정가의 49%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이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입찰 보증금 4,113만 6,10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 금액은 입찰 당일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총 4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은 필로티 주차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형 주택 세대로 나뉘어져 있어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어 외관이 깔끔하며 건축물 상태 역시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해당 물건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 중장기 투자 수익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경매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물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분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비가입자보다 훨씬 빠르게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정보를 접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멤버십 가입자분들에겐 법원 확인 자료와 철저한 권리 분석 그리고 전화 문의까지 직접 대응해드립니다. 화면 아래 가입란을 눌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과연 이 물건이 여러분께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한 권리 구조까지 갖추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의 외관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짜리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와 필로티 주차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층당 약 36평 120.72 규모의 다가구 주택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 연면적은 약 119평, 대지면적은 약 62평이며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192.86%로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외벽은 고급 석재 마감과 일부 타일 마감으로 마무리되어 있어 외관 상태는 매우 깔끔하며 직접 현장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도 우수한 편입니다. 출입구는 전면 주차장 쪽에 마련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별도 진입 동선 없이 단지형 형태로 연접된 구조입니다. 1층 필로티 공간에는 약 34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며 도로와 접한 부분도 차량 진입이 원활한 구조입니다. 다만 주차는 협소한 편이므로 실거주 목적보다는 원룸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용 건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물 측면에는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일부 세대는 현재도 거주 중으로 확인되며 전체적인 세대 구성은 전형적인 다가구 원룸 구조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착공일은 2011년 7월 8일 사용 승인일은 2012년 9월 27일 준공 후 약 12년 정도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에 비해 외관 유지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향후 리모델링 비용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체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 복합 용도로 설정되어 있어 불법 증축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이처럼 외관 상태가 깔끔하고 임대 수익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춘 이 물건은 단순한 주택이 아닌 수익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60-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성안동 일대는 울산 중구 내에서도 주택가 밀집지로 잘 알려진 지역으로 인근에는 공동주택, 원룸형 다가구 주택, 학원, 교회, 체육시설 등 주거 수요와 관련된 생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성안생활체육공원 남측 인근 주택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함월공원, 정이든 보쌈, 앵커튼 앤드블라인드, 도보 3분 내에 버스 정류장, 이마트 24, 교회, 미술학원, 어린이집, CU 편의점,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건물 바로 앞에는
넉넉한 보도와 도로 공간이 있어 주차나 상권 운영에도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울산 북구중구 경계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 산업단지, 공장지대, 중소형 기업 종사자들의 원룸 수요가 꾸준하며 울산 시내로의 진입도 차량 10분 이내 거리로 접근성 역시 우수한 입지입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단지의 양운의 안의 아파트, 금호타운, 금곡공원 주변 아파트 등가 임대료 상승 및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근 원룸 수요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중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1인 가구, 외국인 근로자, 젊은 임차인 비율이 높고 단기, 월세 수요도 꾸준한 편이어 선악찰 이후 리모델링 없이도 빠른 임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와 교통, 수요 측면 모두에서 안정성이 높고 장기 공실 우려도 낮은 위치 조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수익형 다가구 투자에 매우 적합한 입지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건물의 임대 현황과 세입자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일과 보증금 상태에 따라 낙찰자인 우리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전체 세입자 수는 확인된 바로는 6명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 즉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층 202호에는 김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22년 1월 24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죠. 보증금은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3층에도 여러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박이라는 분은 2021년 2월 22일에 전입했고 보증금은 7천만 원입니다. 이분도 대항력은 없고 배당 요구 완료했습니다. 또 한 분, 조 세입자, 전입일은 2021년 11월 24일 보증금은 3,500만 원입니다. 역시 배당 요구했고 인수 위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조금 신경 써야 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이 세입자 전입일이 2019년 4월 18일 이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걱정되시죠? 혹시 이분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게 되고 우리는 단 1원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세입자도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전입만 돼 있고 확정일자는 없고 보증금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이 건물에는 총 6명의 세입자가 있고 그중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단 1명 그나마도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 금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 총액은 약 2억 2,500만 원으로 낙찰 이후 이 금액만큼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과의 명도 협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보증금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협의가 훨씬 수월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임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권리관계 분석 즉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개시 등등의 법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시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최소 실비용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낙찰가는 4억 1,136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건 딱 두 가지죠. 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라면 4.6%입니다. 계산하면 4억 1,136만 원, 4.6% 약 1,892만 원이건 고정된 세금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기타 부대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기준 최소로 잡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 등기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약 70만 원, 기타 비용 우편, 교통비 등 약 10만 원. 딱 이 정도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부풀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치면 취득세 1,892만 원, 기타 비용 약 110만 원 총 2,002만 원. 정리하면 총 투자금은 낙찰가 4억 1,136만 원, 세금 실비용 2,002만 원, 약 4억 3,138만 원. 자, 그럼 여기서 내 돈이 실제로 묶이는 돈이 얼마냐 이걸 따져야겠죠? 현재 세입자 보증금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금액이 약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낙찰자가 계약 승계 조건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즉 총 투자금 4억 3,138만 원에서 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내 통장에서 묶이는 투자금은 약 2억 6,638만 원입니다. 게다가 현재 1층 공실 전세금 미확인 임차인 2명 조사 미비 세대까지 감안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정된 자료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니까 더 이상의 추정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니까요. 요약 정리. 총 낙찰가 4억 1,136만 원. 최소 실비용 기준 세금 비용 약 2,002만 원. 총 투자금 합계 약 4억 3,138만 원. 확정 보증금 회수분 2억 2,500만 원. 실투자금 약 2억 6,638만 원.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완전히 내 스타일대로 운영한다면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대출은 방빼기 3억 원 차감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사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가정부터 세워보겠습니다. 현황상 이 건물은 10세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세대를 모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전환해서 임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울산 원룸 시세 기준으로 충분히 현실적인 설정입니다. 자, 수익부터 따져보죠. 보증금 2천만 원 10세대 2억 원이 금액은 낙찰 이후 세입자들에게서 바로 회수 가능한 자금이죠. 즉, 내 투자금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월세입니다. 월세 35만 원 10세대 월 350만 원 수익 연간으로 환산하면 350만 원, 12개월 4,200만 원 수익입니다. 그럼 이걸 실제 투자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총 투자금은 낙찰가 4억 1,136만 원, 실비용 약 2천만 원, 약 4억 3,136만 원. 여기서 보증금 2억 원을 회수하면 실투자금은 2억 3,136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회비용을 감안한 순수익 계산입니다. 내 돈 2억 3천만 원을 그냥 예금해뒀다고 가정했을 때 연 4% 수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요? 2억 3,136만 원, 4% 12약 77만 원. 월세 수입 350만 원에서 이 기회비용 77만 원을 제하면 매달 약 273만 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걸 다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73만 원, 12 3,276만 원. 자, 이제 수익률 계산 들어갑니다. 3,276만 원, 2억 3,136만 원, 100연 수익률 약 14.1%. 그렇습니다. 대출 없이 내 돈 2억 3천을 넣고 연 14% 수익을 버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건물은 깔끔하고 지역은 수요가 꾸준하고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익률 구조를 가진 부동산은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을 먼저 확인하고 먼저 움직입니다. 정말 돈 되는 물건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 당장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 화면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전체 시세표, 수익 분석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 세입자 명단, 권리관계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제공해드립니다. 경매는 정보 싸움입니다.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보다 먼저 접하느냐가 낙찰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뒤 이걸 개인 명의로 보유할지, 법인 명의로 보유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 누구로 할까? 수준이 아닙니다. 최종 수익에서 1억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선 이 물건을 단기 매각할 계획이라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2년 안에 건물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본 40%, 많게는 49.5%까지 올라갑니다. 그에 반해 법인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022%의 구간별 법인세가 적용되고 대부분 22%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건물을 4억 1천만 원에 낙찰받고 2년 안에 9억 6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차익은 약 4억 9,600만 원이죠. 1. 개인 명의. 과세표준 약 4억 9,400만 원. 양도세율 40% 적용 시 세금 약 1억 9,276만 원. 세후 순수익 약 3억 433만 원. 법인 명의. 같은 차익 기준 구간별 법인세 계산. 총 세금 약 9,161만 원 수준. 세후 순수익 약 4억 512만 원. 자, 보이시죠? 세금에서만 약 1억 이상 차이, 결국 순수익도 법인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중간에 월세 수익을 꾸준히 받고 나중에 시세가 올랐을 때 매도할 계획이라면 개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되고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법인은 장기 보유공제라는 개념이 없고 오히려 배당소득세나 추가법인세 10%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임대수익 위주로만 운영하고 팔 생각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법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감가상각, 관리비, 수리비, 심지어 세무사 수수료까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아닌 법인세율 1022%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년 이내 단기 매각법인 명의가 유리, 5년 이상 장기 보유 후 매각개인 명의가 유리, 임대수익만 계속 운영할 생각법인도 전략적 선택 가능. 즉 보유 목적을 명확히 하면 그 목적에 따라 수익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법인 명의로 낙찰받는 것도 멤버십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고 어떤 구조로 낙찰받아야 하는지 세무사 연결부터 실전 설계까지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서는 10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경매에서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낙찰받은 후명도가 잘 안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건물의 점유 상태가 어떤지, 명도는 얼마나 수월할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와 현황조사서, 임차인 명단, 전입세대 열람 내역까지 모두 종합해봤을 때 현재 이 건물은 총 6세대가 확인됐습니다. 그중 단 한 명, 이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었지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즉 인수 보증금은 1원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들 역시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이고 배당 요구를 했거나 대항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명도는 쉽겠네요? 하시겠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된 보증금이 없는 미상 임차인 2명 그리고 1층 공실입니다. 이 세대들 중 일부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명도 협의가 필요한 불확실 구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이 중 외국인 세입자 1명은 전입은 돼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 중이라면 협의를 통해 나가게 하거나 인도 명령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확정일자 없는 세입자에게는 배당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시면 남는 게 있다는 메시지로 협의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2. 보증금 미상 세대는 낙찰 직후 전입세대 열람 실거주자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명도 대상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3. 공실 세대는 임장 시 확인하시고 빠르게 리모델링 및 임대 전환으로 수익을 회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의 명도는 인수 금액이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리스크가 없지만 실제 명도는 현장 대응력이 수익의 속도를 결정짓는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서두르되 무리하지 말고 명확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명도, 소송, 인도명령 신청서, 협의 문구 샘플 심지어 명도 대행 노하우까지 멤버십 회원에게 모두 제공해드립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멤버십 가입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물건을 입지, 건물 상태, 임대 현황, 권리관계, 수익구조, 명도, 리스크까지 전부 뜯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과연 해도 되는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합니다. 실투자금 약 2억 6천만 원으로 연 3,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약 13%를 넘는 구조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 대출 없이 내 돈으로 13%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다? 이건 흔한 기회 아닙니다. 게다가 보증금으로 2억 이상 회수 가능하고 권리관계는 말끔하고 명도도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건물 외관까지 깔끔하다면 사실 이건 실패하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1.
주차 공간 협소 사진으로 확인한 바로는 6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함. 임대 경쟁력엔 크게 영향 없음. 원룸 수요층은 차량 보유율 낮음.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대출 불가 구조. 그래서 남들이 못 들어오고 현금 있는 투자자만 기회를 가져가는 구조. 3. 1층 공실 및 일부 세대 확인 미비 추후 임장 및 계약서 확보로 충분히 보완 가능. 오히려 이 단점들이 물건에 대한 경쟁을 줄이고 정확한 분석만 갖춘 투자자에게 낙찰 기회를 더 크게 열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이걸 바로 정보가 무기인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본 5, 1억 원 내외를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분, 리스크 없는 현금 흐름형 부동산을 찾고 계신 분, 명도 경험이 있거나 지원받을 준비가 된 분, 단기 매도보다 중장기 운영을 고려 중인 분. 여러분, 이런 물건은 유튜브 올라가고 며칠 지나면 입찰자 수가 폭증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그만큼 먼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이 물건에 대한 정리된 PDF 보고서, 권리분석표, 임대수익 시뮬레이션, 세입자 정리 리스트, 명도, 전략 Q&A까지 전부 제공해드립니다. 아래 가입 버튼 지금 눌러주십시오. 다음 낙찰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중구 성안동 860-4 다가구 주택 경매 분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